안녕하세요.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. 중고차 구입을 하면서 사고 나서 뒤돌아서 팔아도 단가가 어마어마한, 진짜 상품 가치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진짜 손해액이 어마어마해지는 그런 차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겉만 보고 혹해가지고 이제 좀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게 됐고요. 바로 그런 차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상 단가율은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더 커요. 국산차는 정말 뭐 150만원짜리 200만원짜리를 사지 않는 이상은 상품 가치가 조금은 남아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뭐 150짜리는 사실 폐차를 해도 그렇게 손해를 보는 건 아니죠. 그래서 국산차 말고 수입차가 일단 단가가 심하기 때문에 다 수입차고요. 몇 가지 사면 안 되는 유형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는 완전 비인기 차종,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 차종인 수입차입니다. 뭐 예를 들면 여기 많죠. 지금 링컨도 있고, 뭐야 이거, 지프, 아주 지프 옛날 거예요. 그리고 여기 CRV도 있고, 뭐 시트로엔도 있고 인피니티도 있고, 지금 굉장히 이제 좋은 예시가 많은데 일단은 너무 비인기 차종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사서 뭐 수리를 하거나 뭐 부품을 구하거나 이런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. 근데 그거를 딜러들이 모를까요? 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예를 들어 한 6, 700만 원에 팔고 있으면 이 차 얼마에 가져오냐? 진짜 2, 300만 원에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. 이건 딜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장사꾼 입장에서는 잘 팔리는 모닝 같은 경우는 50만 원만 마진이 있어도 가져오려고 서로 가져올라 합니다. 그런데 뭐 링컨이나 CRV나 이런 거는 진짜 한 300만 원, 400만 원의 마진폭이 있다고 해도 가져오기가 꺼려져요. 그게 진짜 사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기가 없는 차종들은 뭐 연식이랑 키로수가 적당히 탈만하다 싶은 차들도 다시 바로 되팔았을 때 손해액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종류의 특수한 차들을 사는 경우에는 정말 이 차를 소장용으로 사거나 아니면 관리비가 굉장히 뭐 넉넉한데 나는 꼭 이 차를 그냥 갖고 싶어, 수리해도 상관없고 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가도 딱히 문제는 없어 하는 분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 차입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1인 신조 좋아하시죠? 1인 신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. 중고차 시장에 오시는 손님들 보면.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차를 살 때는 그렇게 사라는 게 아니라 적당한 소유자 변경 횟수가 뭐 2회 3회 정도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딱히 신경을 안 써요. 왜냐면 소유자가 1인 신조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리스 차였어. 리스 차는 1억이 안 남거든요. 리스 차였거나 리스를 하다가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그건 또 1억이 남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 어떡하냐 말이죠. 실제로 1인 신조 차들 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약간 소신껏 말씀드리자면 뭐 한 사람이 좀 타다가 소유자 변경 횟수가 그 다음에 또 있었어요. 근데 그게 최근에 한 1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. 그런 경우에 차 상태가 좋은 차들이 많았어요, 제 경험상. 왜냐면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경정비를 하게 되고 일단 아껴주거든요. 근데 1인 신조 차들은 그냥 탈 때까지 타다 문제가 생기면 약간 파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두 번째 차주까지 있었던 경우는 그게 좀 짧게 있었다라고 하면 정비를 어느 정도 하고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좀 된 차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. 두 번째 소유주나 세 번째 소유주가 있는 경우에. 그런데 너무 소유자 변경 횟수가 또 짧은 기간 내에 많이 이뤄진 차들은 또 이게 계속 고질병이 터지거나 뭔가 상태가 안 좋아서 계속 고쳐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.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, 너무 이력에 집착하지 말고 차를 봐라. 1인이든 2인이든 3인이든 그 전에 사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, 무조건 1인 신조라고 좋은 게 아니다. 그러니까 와서 상태를 보셔야 된다. 그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. 아무튼 관리가 안 된 수입차, 진짜 이거는 뭐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면 안 되는 수입차 중에 하나를 뽑았습니다. 더군다나 수입차 같은 경우는 교환이 시작되면 굉장히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차값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. 실제로 뭐 10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수입차 수리비 1000만 원 나오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.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관리가 안 된 수입차는 피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래된 수입차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. 왜냐면 오래된 수입차들은 금액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막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 저는 제가 봐도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사실 사회초년생들은 오히려 무서워서 안 건들고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분들이 이런 차를 많이 삽니다. 그래서 이런 오래된 수입차도 장기적으로 유지하시기에는 굉장히 손해가 크고, 또 왜 7천만 원짜리 8천만 원짜리 하던 차들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.
이유가 당연히 있겠죠.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골머리를 썩을 수 있고 어쨌든 대팔 때도 상품 가치가 없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뭘 사야 되냐 그러면 니 뭐 아무것도 사지 말라는데 뭘 사야 되냐 도대체 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국산차를 사는 게 좋죠. 단가율만 생각하면 현대기아차만큼 단가폭이 적은 차는 없습니다. 그리고 나는 그래도 수입차를 사야 돼, 난 수입차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딱 꿀팁을 드릴게요. 가장 단가폭이 적어지는 시기가 BMW든 벤츠든 그 인기 있는 브랜드의 뭐 E클래스, 뭐 213 모델, 그리고 뭐 5 시리즈의 뭐 G바디, F10 모델 중에 마지막 모델, 인기가 있었던 모델 중에 처음에 딱 출시되고 나서 한 5년까지 굉장히 많은 폭으로 강가가 돼요. 그게 끝난 시점부터는 강가가 많이 안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국산차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그 정도의 차를 샀을 때 앞으로 뭐 한 1년, 2년을 타도 마이너스가 덜하다. 심지어 가격이 오른 모델들도 있어요. F10 에어로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진짜 한 2년 전 금액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중고차를 사서 좀 오래 못 탄다, 짧게 탄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한 것들 참고해가지고 최대한 손해를 덜 보는 쪽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1000짜리 사서 나중에 200에 파느니 2500짜리 사서 고생 안 하다가 2200에 파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? 물론 그런 걸 찾기는 쉽진 않아요.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좀 매물들을 찾다 보면 단가폭이 적은 매물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단가가 폭탄 맞는 중고차와 단가가 좀 덜한 중고차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